물근물근.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몰근몰근입니다. 예! 네, 14년지기의 진솔하고 헛소리 가득한 토크, 몰라, 근데 몰라 하면서 떠드는 팟캐스트죠. 저는 프로 취미러 승희입니다. 저는 잠이 필요한 리라입니다. 네, 저희 몰근몰근은 일상에서 잘은 모르지만 왠지 떠들고 싶은 여러 주제들을 다루는 헛소리 글로벌 브로드캐스트 팟캐스트인데요. 여러분들과 한 발짝씩 친해지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일단 이번 주 주제는 뭐죠? 이번 주 주제는 어른 되면 다 알 줄 알았는데 라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뒤에 하나 더 붙이자면 아직도 모르겠는 것들! 너무 많죠. 어른 네. 되면 다 알 줄 알았는데로는 40분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지만 아직도 모르겠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면은 한 8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저는 아직도 제가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약간 처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릴 때 생각한 어른의 모습은? 네, 그러면 약간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른의 정의는 무엇인가? 약간 언제부터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든 다른 어떤 주변 환경으로부터 떨어져서 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네, 근데 스스로 부양한다는 의미는 경제적인 거 플러스 그리고 정서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때가 어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 좀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은 스스로 보험료를 내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조금 어른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약간 어른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을 살짝 벗어나서, 나 이제 청소년이다. 뭔가 그런 느낌이 가장 처음 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혹시 처음 손톱 깎았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아, 네. 그쵸? 네. 약간 어릴 때는, 진짜 어릴 때는 손톱을 어머가 깎아주잖아요. 저 엄마가 깎아주고, 부모님이 깎아주시고, 아빠 깎아주시고 이러는데, 손톱을 처음 딱 깎은 순간, 약간, 나 뭔가 이제 청소년의 길로 접어드는 걸까? 그런 생각이 한 이제 거의 20년 전에 들었던 거죠. 근데 여전히 20년이 된 지금도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 생각은 멈춰 있는 거죠. 다행히도 머리도 혼자 감고 이제 냄새도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손톱도 제가 깎고요. 그리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빨리 기특하죠. 네, 아주 네, 기특하세요. 그쵸. 스스로 잘 부양하고 그쵸. 있으시네요. 이제 스스로 잘 그런 것들 이제 다음 날에 입을 옷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약간 그럴 때가 조금 이제 어른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성장했다라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아니요. 왜 당연한 걸.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똑같이 60대 분들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어른이 아닌 것 같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어른이라는 단어에 주는 그 무게가 엄청나구나.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이게 다 피터팬 때문이에요. 왜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 피터팬을 보면은 어른이 되지 않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른을 굉장히 엄청난 미래의 무언가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약간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게 되게 무서웠냐면 부모님 어릴 때 사진을 보면은 지금이랑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는 부모님의 사진은 한 10살, 11살 때 사진이고 제가 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30대 초반, 중반의 모습이었으니까 당시는. 근데 그 모습과 이 모습이 다르니까 제가 뭔가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볼 것 같은 거예요. 귀여운 발상이네요. 제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20살이 되면 얼굴이 그렇게 딱 바뀌면서 뭔가 어른! 짠! 마법 같은 얘기네요. 그쵸. 네. 근데 정말 그 마법소녀물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법소녀물을 좀 제대로 보시면은 마법소녀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요. 옷을 하나씩 벗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고요. 장갑을 끼고 치마를 입고 막 이제 안대를 쓰고 마법봉을 이렇게 흔들면 빛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되게 빨리 감기를 해서 보여주는 것 뿐인 것처럼 어른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변신과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음. 맞아요. 거기도 차근차근 어떤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음. 어른으로 가기까지 뭐 마법같이 짠! 어른입니다! 이런 순간이 있다기보다는요. 음. 그냥 그런 단계들을 따라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릴 때 생각한 어른의 모습은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요, 어른들이 돈도 다 많고, 여유롭고, 약간 세상에 다 해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어른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요새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님 집 냉장고를 열면 항상 놀래요. 어? 이 야채를 돈 주고 샀어? 뭐 자취를 하시니까 네, 또. 저는 또 자취를 하니까, 이 과일을 돈 주고 샀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진짜 어른의 여유다. 그럼 나는 60대 돼서야 어른의 그 여유를 보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살 수 음. 있는 게 어른인 줄 알았어요. 아, 맞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거든요. 근데 떡볶이 정도는 혼자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벌어요. 그러니까 음, 대단한 건 아니고 떡볶이를 사 먹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떡볶이는 4,000원이니까요. 네. 근데 저는 4,000원을 벌 수 있게 되면 마음껏 떡볶이를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면 혈당 스파이크, 뭐 다이어트, 뭐 그 다음날에 얼굴이 붓는지 안 붓는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걱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냥 음, 저는 4,000원이 있으면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민들이 해결이 조금이나마 되는 순간에 새로운 고민들이 가중되는 게 오히려 약간 어른인 것 같고 그 세상에 다 해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외출 전에 엄마한테 이 옷 괜찮아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엄마가 집에 계시면.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만약에 뭐 결혼을 하든 음, 주변에 친구가 있든 항상 물어볼 것 같아요. 그쵸. 예, 나의 용모 단정에 음. 대해서 어때? 어때? 그쵸. 약간 그게 막 대단한 거 아니고 엄마가 뭐 대단한 코디네이터도 아니고 친구가 엄청 대단한 뭐 스타일리스트인 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그 정도의 해답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복장을 하고 사회에 나가도 되는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타는 순간부터 더 이상 집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타인을 맞아요. 마주하는 순간인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근데 만약에 삐에로 옷을 입고 있다든지 그럼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상대에서.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려를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아량이 아직 없는 거죠. 이게 맞나요? 아니, 제 생각엔 약간 확신이 필요해요. 그쵸.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해답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입고 나갔을 때 그 어떤 비난이나 풍파를 받아들일 아량도 없어요. 맞습니다. 약간 해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동을 먹으러 갔는데 우동이 튀김 우동이 있었고 튀김 어묵 우동이 있었고 매운 우동이 있었고 매운 튀김 우동 어묵이 있었는데 못 고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게 그렇게 크게 음, 맛에 그 차이가 있는 음식도 아닌데 음. 너무 정말 저는 한번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도저히 못 고르겠어가지고. 패닉이 온 그쵸. 건가요? 패닉이 온 거죠. 우동을 맛있게 먹고 싶은 그 생각이 있는 나머지 그 스스로에 대한 원래 평소에 그렇게 살진 않는데 네. 그날이 어저께가 좀 많이 바쁜 날이었고 음. 첫 끼였고 저는 첫 끼를 너무 대단하게 먹고 싶은 거죠. 우동집에 들어갔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진정한 어른이었다면 이제 튀김 우동 이렇게 딱 고를 수 있는 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저는 살면서 정말 단호하게 메뉴판 보자마자 난 튀김우동 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진짜 저 사람은 좀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오늘 같이 중국집에 갔는데 마파두부 덮밥을 시키는 거예요. 어, 저는 좀 어른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한 번도 중국집에 가서 마파두부 덮밥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뭘 시키나요? 뭐 짜장면, 아, 탕수육, 뭐 돈이 많다 그러면 좀 탕수육, 아니면 짬뽕. 내가 오늘 좀 특별한 게 먹고 싶다. 그러면 간짜장. 다양하네요. 베리에이션이 있긴 하네요. 그쵸? 네. 약간 그 정도에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뭔가 잡채밥 시키는 사람, 마파두부 덮밥 시키는 사람 뭔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소신 있어 보여요. 그쵸? 약간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양가지 시키고. 어양가지 오늘 먹었어요. 아, 역시. 어양가지를 오늘 네.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처음 먹어봤거든요. 음. 약간 그런 지삼선 이런 거 시키는 사람.
멋있네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약간 작은 의미에서부터 보자면 그런 게 진정한 어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자기 소신이 있는 거. 소신이 있는 거. 소신이 있게 되면 해답이 생길까요? 근데 소신이 있더라도 뭔가 그 어떤 물음표가 다시 찾아올 것 같기는 해요. 항상 음. 내 소신이 맞는가에 대한 그 여정을 계속 살아가면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최근에 그러면 약간 세상에 해답이 필요했던 점 혹시 있으신가요? 눈 뜨자마자 자기 전까지 항상 해답이 필요해요. 그냥, 예?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나 오늘 뭐 입지부터 해서, 나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답이 필요해요. 그쵸. 그냥 항상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릴 때는 그렇게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게 싫더니, 이제는 누군가가 제발 저에게 조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조금 어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내가 조언을 아예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서 그냥 사라져 준 거 아닐까. 진짜 저격하시는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제 얘기를 한 것 뿐이고요. 또,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벌써 해답이 없네요.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른이 되면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더 늘었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저는 엄청 많은 편이에요, 걱정이. 걱정이.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요새는 의식적으로 걱정을 커트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걱정을 커트한다라는 그 단어 선택이 너무 어른 같았어요. 저도 어른인가 보네요. 뭔가, 나 이제 걱정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걱정을 그만하는 사람 같은데, 의식적으로 걱정을 커트한다. 이런 단어 네. 선택. 좀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였는데요. 정말 어른스럽지 못한 것은 그런 단어로 감투를 써야지만 어른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그렇지만 실제로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 그래요? 작년에 굉장히 이제 핫했던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어휘를 같은 거를 쓰는 이유는 당신이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이유는 그 특정한 단어를 당신이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 뜨끔한 거죠. 제가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데 너무라는 단어를 작년에 검색했더니 200건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인이시네요. 그쵸. 근데 방금도 썼는데 아니 진짜 근데를 저는 일기에다가도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 텍스트로도 그렇게 말하듯이 일기를 써버릇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텍스트에도 그런 이상한 약간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 걸 보면서 나 조금 어른의 어휘력이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의 애 같은 생각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쓰던 대로 쓰게 해줘잉.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대체. 맞아요. 인간은 그런 거죠. 약간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만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살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 공부라는 거는 너무 끝이 없어요. 음, 왜냐면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 등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뒤돌아서 도망가면 돼요. 이러고 회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쵸. 네. 그래서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음, 언젠가는 그냥 동굴 속에 숨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요. 언젠가는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른이 되면 결혼, 집, 차, 직장 다 알아서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단어가 늘어져 있잖아요, 지금. 네. 결혼, 집, 차, 직장이라는 단어가 늘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비속어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꼭 마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마냥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른 되면 다 결혼하고 애 있고 다 무조건 집과 차는 필수적으로 있는 거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면허도 없어요. 이제 직장이라는 게 저는
대학교까지 뭐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이제 진입을 쭉쭉쭉쭉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노력을 해서 뭐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하고 졸업을 했으면 이제 직장에 다니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수순인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제가 뭔가 쟁취를 해내고 읽어내고 저는 심지어는 직장을 이제 들어간 친구들도 이직을 위해서 또 뭔가 쟁취를 해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있다라는 게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뭐 이제 계속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 아직도 좀 충격적이에요. 인생이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겹습니다, 좀. 그러니까 맨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도전, 도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조금 버거울 때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쵸. 그리고 직장이라는 게 막 그냥 어디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음, 좀 어렵고 진짜 집값도 생각하게 되는 게 제가 도시가스비를 얼마 전에 그 명세서가 나와서 그걸 봤는데 아 제가 너무 절망이 드는 거예요. 그쵸. 날이 절망스럽죠. 날 날이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어놨더니 이제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아니 이제 나의 그 한 달 동안 사용할 그 식비의 음, 음, 일부가 이렇게 나간다고 싶으면서 다시 한번 보일러는 적당히 틀어야겠다. 음.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했습니다. 아, 너무 슬프네요. 그런, 어저께 제가 우동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우동에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어저께 우동에다가 돈가스, 미니 돈가스를 추가를 해서 먹었어요. 미니 돈가스가 5조각이 나왔는데요. 미니 돈가스까지 포함된 우동의 금액이 15,9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1시간 일하는 걸로는 미니 돈가스와 우동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아 요새 그리고 편의점 음식들도 왜 이렇게 비싸요? 편의점 음식 너무 비싸요. 아 옛날에는 삼각김밥 하나에 700원 이랬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턱도 없고 지금 아니 이거 아침 햇살 이거 아까 사오신 것도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2,500원이라는 그러니까 것이잖아요. 이게 예. 2,500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20분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햇살 하나를 위해서. 참 슬프네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슬프지 않나요? 아 굉장히 슬프네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어른의 모습일까요? 아,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슬프네요. 이게, 약간 다 알아서 술술 풀리는 일은 없고. 근데 학창시절도 사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저희가 지났기 때문에 술술 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중간고사가 끝나면은 기말고사가 있었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방학숙제가 있었고, 방학숙제 끝나면 또 반복돼서 있었던 것들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면서 살아왔고, 뭔가 계속해서 풀면서 살아왔었는데, 그게 뭔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술술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조금 드네요. 네, 그런 음,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술술 풀리겠습니까? 그리고 술술 풀리면 거기서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음, 들어요. 맞아요. 뭔가 다이나믹이 있어야 좀,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기쁘고 이래야, 아, 기쁠 때 기쁘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항상 풀리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 관리, 인간관계, 사회생활 중 뭐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가 제일 힘드신가요? 저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아, 인간관계 쉽지 않죠. 네. 인간관계는 학교 다닐 때도 힘들었고, 나이 먹고는 나이 먹고 힘들고, 뭔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효리 씨의 남편분께서 자기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대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상하면 '아 역시 이상했던 거구나.' 라면서 생각을 그냥 좀 편안하게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을 때 돌아오는 기쁨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인간관계는 저는 항상 뭔가 기대해서 오는 그런 불안감과 기대해서 오는 그런 실망감?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혹시 어떠신가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정 부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소망이 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은 힘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관계도 좀 상호적인 거라서 꾸준히 연락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거기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큰 만큼 음. 또 그거에 대한 부담도 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돈 관리는 혼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그냥 뭐 혼자서 배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실천해 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인간관계는 어떻게 매 순간 매 순간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지. 맞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의 군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분명히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다양한 사람이 생기고, 근데 안에 다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를 해도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문제는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데 그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은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어서 사회생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회생활 어떠신가요? 사회생활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사회적 가면이 따로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되게 외향적인 성향이 강한데요. 그 회사나 어떤 일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음. 저는 바로 내향인이에요. 아, 뭔가 그 일 얘기만 하고 싶어요. 제 음, 인간관계에 대해서 뭔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공적인 건 공적인 것대로, 사적인 건 사적인 것대로 가면 좋겠다. 음. 그런 좀 저만의 벽? 이런 게 있는 것 약간 되게 같습니다. 건강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사 인간관계로서 뭔가 좀 개인적으로 뭔가 그런 게 있어도 그냥 저 사람은 일관계니까 뭐 이러면서 조금 괜찮아지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싫어요. 아, 그런 게 있기는 무슨. 아니, 아, 저한테 악을 끼치면 그냥 악인. 악인.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사회생활? 저는 사회생활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음. 일단 인간을 만나러 밖에 나가는 행위조차 힘들거든요. 저는 극내향인인 인간이라서 일단은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일을 하는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사회에서 내가 1인분을 해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뿌듯한 일이고 그걸로 뭐 재화의 가치를 받아내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 사회생활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조금 큰 것 같고 저는 그 리라 씨와는 다르게 약간 인간에게 기대하는 게 조금 많은가 봐요. 약간 인간이 기본적으로 좀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약간 실망감과 그런 상처들이 조금 있었던 편이라 사회생활은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쯤 좀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 겁니다. 괜찮아지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래도 익숙해지긴 합니다. 그쵸. 조금씩 조금씩. 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승희 씨도 그 옛날과 한 10년 전과 지금을 그쵸. 비교하면 음, 분명히 달라진 부분들이 그쵸. 있고 조금 더 받아들이고 익숙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어른이라는 것을 주변에서는 되게 많이 어른스러워졌다, 뭐, 이제 좀 어른이구나, 성숙해졌다라는 얘기가 뭐 오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스스로는 어른이 된지를 모를 때, 그런 것들이 약간 오히려 진짜 어른이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뭐 어른이 "나 어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 아직 이런 부분은 조금 덜 성숙한데? 덜 어른스러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어른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모르겠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모르겠는 문제, 이런 거 있으십니까? 아직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의 단계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이게 참 맞아요. 모르겠는 인생의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저는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애들을 상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아직 20대거든요. 근데 애들이 오늘 정말 저를 놀리겠다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격하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제가 21살, 20살 뭐 이런 나이였으면 그렇게 20살이랑 좀 더 가까웠으면 상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선크림을 좀 더 열심히 바를 걸 그랬나?' 뭔가 그런 근데 저는 이제 프로고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표정이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야 뭐 다음 거 풀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 그런 악의 없는 그러니까 악의가 있었으면 '악의가 있나 보다. 저 학생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학생은 실제로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고 막 이런 순간에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라 좀 어렵네요. 저는 유치원 인제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비슷해요. 얼마 전 일입니다. 음. 걸어가고 있는데 애들이 저한테 갑자기 "선생님 55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살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는 오히려 괜찮지 않습니까? 아 저는 30살은 너무 현실적인 나이라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는 차라리 100살 같아요 이랬으면 어어. 뭔가 '아 얘네가 또 장난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음. 텐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55살 같아요라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평상시처럼 웃으면서 "아 이거 비밀인데 선생님 120살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500살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게 표정이 살짝 굳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입가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저는 근데 만약에 50살이라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사람을 볼 줄 아는 중학생에게 30살이라는 얘기를 듣는 건 너무 타격이 큽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서른이라는 거를 음. 좀 나이가 든 것처럼 생각해요. 그쵸. 엄청 어린데 사실은. 그쵸. 엄청 어리죠.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너무 약간 좀 강박적으로 음. 생각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이 뭔가 나이를 먹어도 모르겠는 문제. 그런 제가 근데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나이를 먹어도 모르겠는 문제는 나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 왔을 때 타격을 받지 않는 법. 그런 악의 없는 말들을 그런 타격을 받지 않는 법들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 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에 약간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리라 씨는 이런 것들 있으십니까? 아 집안일 잘하는 법. 아. 진짜 싫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집안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정해서 매일 아침에 청소기를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조금 열받는 얘기기도 한데 저희 윗집에서 아니 새벽 7시 그러니까 새벽 6시 반쯤만 되면 청소기를 돌리세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진짜. 진짜 근데 대단하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잔기가 밝고 다 음음. 듣다 보니까 그냥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 이거를 이 시간에 하시네.' 이랬는데 점점 들으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참 부지런하시다. 음. 존경할 근데 만하다.' 진짜 그냥 이렇게 근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매일이면은 진짜 존경할 만하네요. 놀라운 것은 토요일, 일요일도 해요. 아.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보통 그 시간에 잠들어요. 한편으로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다른 사람들 척추는 뼈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 척추는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 그렇지 않고서야 인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돌리고 뭐 설거지도 하고 하는 시간에 그렇지 않고서 인간이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뭔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 본가에 살다 보면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정말 저절로인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가 음. 제일 편했어요 그쵸. 사실. 근데 나와서 살려고 보니 막 옛날에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거 있잖아요. 뭐 음. 쓰레기 봉투를
내가 직접 가서 사와야 돼. 이런 게 진짜 너무 귀찮아요. 그쵸. 그리고 좀 억울하죠.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이제 납부를 하는데, 저는 회사에서 바로바로 커트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의 억울함이란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돈이었다면, 아, 그냥 내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그 계좌번호가 뭔지 확인을 하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입력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동이체를 설정을 하시는 게 그럼 이제 또 이제 어플에서 자동이체 검색을 해서 그 정도가 낫지 않을까요? 매달 그런 것 이렇게 내가 같습니다. 찾는 것보다는 그쵸. 그런 거보다는 음, 그게 나을 것 같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 돈이 들어오는 기쁨이 또 사라지는 거니까 또 쉽지가 않네요, 인생이. 참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릴 때는 엄청난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고민 혹시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그 친구 한 명 음. 잃는 게 세상을 잃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들이 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진짜. 당연히 타격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잃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음. 그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가 적당했구나 이렇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면서 생각보다 음. 음. 좀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네? 이렇게 됐던 것 음.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돈을 모아서 정말 갖고 싶었던, 예를 들자면 뭐 아이패드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든지 150만 원이든지 그런 거는 뭐 세뱃돈을 모아서 가능했는데, 케이스를 사면 케이스가 3만 원인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음, 그게 너무 극한으로 힘들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아이패드를 좀 큰 12.9인치를 사는데 그게 다른 거보다 케이스가 훨씬 비싸거든요. 아이패드 12.9인치를 살 정도로 돈을 모으긴 했는데 아이패드 케이스를 사는 건 너무 힘든 고민이었던 거예요, 어린 저한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아이패드를 사는 것은 큰 돈이고 3만 원도 큰 돈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모았으면 그걸 고민하는 시간보다, 뭔가 그걸로 속상해하는 시간보다 빨리 다음 일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좀 더 나에게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까지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처리 과정이 좀 빨라졌어요. 음.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써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그쵸. 그냥 쓰자. 음. 그게 시간을 좀 아낄 수 그쵸. 있는, 오히려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화장솜을 사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러시죠? 화장솜을, 네. 화장솜을 얼마나 쓰시나요, 하루에? 저는 화장솜 거의 안 써요. 화장솜을 어떻게 거의 안 써요? 저 화장솜을 거의 안 사요, 그래서. 화장솜을 어떻게 안 사요, 사람이? 화장을, 잘 없어요, 저는 그냥. 화장, 화장을 화장을 안 지워요? 지우죠. 화장솜이 없이 화장을 어떻게 지워요? 제가 좀 인생을 대충 사는 편이라, 그러니까 약간 좀 오일 클렌징이 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그냥 발라요. 그 다음에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물 칠하고 네? 클렌징 폼 또 사용해서 그 비누 닦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사실 스킨로션도 잘 안 바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게 제가 좀 힘들어요. 오. 인생 조금 너무 대충 그쵸. 산다. 예. 화장솜을 어떻게 안 살 수 있지? 그 되게 충격적인 얘기네요. 제가 당연한 걸 좀 안 사요. 음. 가방도 한 2만 원짜리 4년 정도 쓴 적이 있는데요. 가방이 자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음. 열렸다 안 열렸다 이런 자크였어요. 그냥 어느 날 걷다가 갑자기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서 가방이 진짜 무슨 그 공터 한가운데서 부욱 하고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편의점이 한 15분 걸으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데 아이패드를 이렇게 아이패드와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보부상이어가지고 이따만한 파우치와 아이패드와 헤드셋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15분을 걸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비닐봉투를 하나 사가지고 이러고 걸어 다니는 제 모습이 멋있네요. 그쵸?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어른이네요. 그쵸? 대처할 수 있는 게. 그쵸. 약간 이어서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이제 해외여행 같은 데를 가면은 첫날에 그 가방을 호텔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코인라커에 안 두고 하루 종일 들고 여행지를 돌아다녔거든요. 저는 여행지에 가면 굉장히 많이 걷는 편인데도 그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돌바닥이면 돌바닥인 대로 캐리어를 하루 종일 끌고 여행을 하고 뭐 계단이 있으면 계단 이렇게 다 들고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코인라커에 쓰는 3,000원에서 5,000원을 아끼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다음날 내가 아플 걸 알기 때문에. 맞아요. 건강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 아끼지 않게 되는 게 어, 있고, 그리고 작은 돈 쓸 수 있어요. 어. 네이버 웹툰 쿠키? 그냥 사요. 와, 멋있다. 와, 진짜 어른이다.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이런 영웅은 싫다라는 웹툰 아시나요? 이영식. 네, 이영실 유명한 웹툰이죠. 그거를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쿠키를 300개를 먼저 지르는 저의 모습을 보고, 와, 이런데 내가 돈을 써? 와, 이런 진짜 생각을, 멋있네요.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음, 그러면서, 아, 어렸을 때는 약간 이런 거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지금 어른 되고 보니, 음. 어, 써야지 살 수 있어요. 그쵸. 저는 얼마 전에 라라 스윗 12개 샀어요. 와, 제 거금을, 그쵸. 내고항에서 라라 스윗이 올라와가지고 라라 스윗을 12개를 산 제 자신이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두 가지로 뿌듯했어요. 일단은 저당 음식을 먹는다. 뿌듯할 만하네요. 뿌듯할 네. 만하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다. 음, 하나 더 있네요. 이제 아이스크림 12개를 생기는다. 그쵸. 어른이네요. 어른이죠. 네. 어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통장에서 그 10,000원이 빠져나간 거가 한 10개가 쌓이면 '혹시 내 통장에 잘못된 자동이체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게 다 라라 스윗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들어갔는데 예상 금액 음 있잖아요. 음. 아, 이 정도 음음. 남아있겠다. 근데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그럼 뭔데 이거? 근데 다 내가 쓴 거야. 다시 천천히 보면은 나네. 그냥 범인은 나였고 다른 곳에서 뭐 누가 훔쳐간 거 없었고. 다시 천천히 보실 정도로밖에 안 쓰시나 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올려도 끝이 나질 않아요. 네. 정말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좀 더 하는 어른이 되기를 서로 소망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돼서 좋은 점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상일 수 있겠네요. 네. 어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죠. 사실 어른은 안 되고 싶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원하는 걸 모두 다 할 순 없지만 음, 음.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생긴 것들이 좀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취향이 생겼을 때 음, 약간 어렸을 때는 뭔가 주변에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저를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는 굉장히 취향이 마이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이너한 것을 밝히는 게 그다지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를 어쨌든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뭔가 '아 나의 취향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고 뭔가 '나만의 색깔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좀 어른이 돼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니까 뭐 어때? 음.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너무 다양한 사람을 보다 보니까, 음. 나 생각보다 그냥 평범할지도? 어. 맞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분명히 학교 다닐 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거는 맞는데 뭔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인간관계에 대한 폭이 좀 더 넓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약간 인간을 수용하는 그런 약간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오히려 더 다양한 왜 어른이 되면은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에 조금 반대인 게 내 취향이 좀 더 구체화된 만큼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잘 맞는가에 대한 판단도 조금 더 잘 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더 일을 한다든지 뭐 학창 시절에 친구들도 있다면 뭐 취미를 갖는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어른이 돼서 조금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저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어른이 돼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디즈니랜드도 혼자 갔다 왔고, 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혼자 갔다 왔고, 저는 유럽 여행도 혼자 갔다 왔거든요. 그만큼 나만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게 어릴 때라고 해서 나만의 시간이 소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밥을 정말 혼자서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혼자서 밥을 먹을 때 비로소 뭔가 식사라고 느껴요. 만남이 아닌 식사라고 느끼는데 학교 다닐 때 급식실에 혼자 가는 건 뭔가 엄청난 일인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별게 아닌데 그렇게 나만의 시간이 생기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은 거. 그런 게 저는 어른이 있어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거.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거. 네. 그리고 조금 고독할 때 좀 나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것도 즐겁고, 음. 혼자 있는 것도 즐겁고,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산 물건 중에 약간 어릴 때 샀으면은 한 소리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물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그 커피 캡슐 아세요? 그 커피를 내려 먹는 기계를 쓰는데 그 커피 기계에 리필되는 뚜껑이 있어요. 음, 그거를 그 캡슐을 계속해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캡슐을 계속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리필되는 뚜껑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그 커피 가루를 넣고 그 스티커를 붙이면 그 캡슐을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250개를 샀습니다. 네? 250개요? 그 스티커를 250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른이시네요. 제대로 어른의 삶을 즐기고 있으시네요. 아니, 6,700원이었어요, 테무에서. 그쵸. 살만하네요. 살만하죠. 왜냐면 그 캡슐 하나에 1,000원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분명히 어른이 아니었다면 부모님한테 "100 개면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테무에서 산 것부터 아마 한 소리 들었을 그쵸. 거예요. "먹는 거에 닿는 건데 테무에 사도 되겠니?" 라는 얘기를 들었겠지만 뭐 저는 어른인데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가끔 떡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냥 떡을 고민하지 않고 와 사는 거. 진짜 멋있다. 저는 또 시장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음. 그냥 시장 가는 길에 떡 3팩에 10,000원? 이러면 사가서 오늘 먹어야지 이런 거. 톡색팩에 많은 약간 권력 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떡에 관해서는 와 이제 권력이 진짜 있는 거죠, 권력 있어 제가. 보였어요. 저는 곤약떡을 1kg를 주문했을 때. 네? 규모가 왜 이렇게 아까부터 크시죠?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 세권이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뭔가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대량으로 주문해야 싸요. 그렇죠. 물론 그걸 다 먹어본 적은 없어요. 끝까지 먹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게 싼 건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약간 대량으로 주문해야지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곤약떡은 1kg 이하는 안 팔아요.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1kg만 사도 사야 되는 것들을 구매할 때 그럴 때 조금 뭔가 어른으로서의 권력이 느껴지는 거죠. 그거 알아요? 그 옛날에 닌텐도에 펄기아 디아루가라는 그 게임이 있었어요. 펄기아가 파란색이고 디아루가가 빨간색 그 포켓몬인데 둘이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음. 저는 펄기아 디아루가를 다 사는 사람이 진짜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지만 그 조금의 차이, 음. 그걸 위해서 사는 그쵸. 거잖아요. 그 진짜 그 펄기아 디아루가를 다 사는 어른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크고 나서 이제 저는 스위치 게임을 하는데 스위치 게임 하나에 6만 원, 8만 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전 여전히 펄기아 디아루가를 다 살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비싸네요. 비싸요. 진짜. 근데 저는 또 엄마 아빠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직도 나이가 뭐 60이 넘어가고 하셔도 그 사소한 거에 좀 집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음음. 취미를 가지시는데
저희 엄마는 요새 그 동전을 모으세요. 어? 동전을 모으시는데 어디서 모으세요, 동전을? 잘 없는데? 집에서 모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동전들을 뒤져가지고 집에 있는 동전들을 꺼내서 연도를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그냥 청소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아주 본격적으로, 어? 그러니까 되게 즐거워하시고, 그걸 보면서, 아싸, 2002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서, 나 5만원 벌었어. 약간 500원으로 5만원 벌었다. 이런 마인드로 동전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꼭 연도로 확인하시거든요? 오. 그래서, 아, 이것이 또 다른 어른의 지혜다. 저는 어른이니까 그거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 뭔지 알아요? 금속 탐지기. 그거를 사서 뭘 하고 싶으신 거지? 어, 놀이터에 가보고 싶어요.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재밌을 것 같긴 그쵸? 하네요. 네. 근데 저희는 어른이니까 돈 모으면 살 수 있거든요. 혹시 하나 사실래요? 얼만데요? 모르겠는데요. 아, 제 생각에는 약간 10만 원 이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 이하면은 이제 반띵하면은 근데 생각보다 비싸요. 한 8만 원이라고 치면 4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8만 원 이상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동전을 8만 원어치 모으려면 800개를 모아야 되는 거고 진짜. 그때부터 본전인 네. 거죠. 800원, 800개 모으면 본전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 800개를 주우면서 가지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그 즐거움의 가치가 이미 8만 원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네. 전파 탐지기를 이제 금속 탐지기를 집안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 정도는 아니세요. 그 정도로 진지하신 건 아니고요. 네. 너무 좀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오타쿠로 산지 어연 20년 된 우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제발 알아주길 원하는 오타쿠들의 오타쿠를 위한 오타쿠 토크 시간입니다. 와! 예! 빠진 거 있으신가요? 요즘 빠진 거, 저는 요즘에 사인필드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좋겠네요. 아, 재밌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아, 요즘에 네. 제가 빠진 거는 저는 요즘에 영상 편집에 엄청 빠져 있는데, 약간 유튜브를 가지고 본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아, 본업보다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하루 종일 영상 편집을 하는 것 같아요. 버스에서 이동할 때도 맥북으로 영상 편집을 하고, 제가 다행히도 이동하는 시간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버스 영상 편집을 하루 종일 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그냥 진짜 하루 종일 그 영상 편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는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하는데, 제가 맥북을 그렇게까지 좋은 걸 쓰질 않아요. 그래서 15분짜리를 렌더링을 돌리려면 5시간이 걸려요. 아, 이게 원래는 1시간이면 돼요. 원래 논리라면은 1시간 정도면 돼야 돼요. 15분 정도면은. 그런데 제가 그 15분짜리 영상 안에다가 자막을 거의 몇십 개를 넣어둔 거죠. 그냥 제가 얼마 전에 그 3초짜리 아라고 얘기하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아가 이렇게 점점 더 커졌다가 사라지는 게 제 입에서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붙었다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그때 얼굴이 같이 확대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초짜리를 하나를 편집을 하는데 진짜 40분이 걸린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광기네요. 광기죠.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렌더링이 그 3초짜리 영상이 모여서 18분이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렌더링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릴만 하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약간 좀 저는 가끔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BGM이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옷을 오늘 골라서 입는 것처럼 BGM을 골라서 입을 수 있는 거죠.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러면 이게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뿅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이 걷는 게 이렇게 BGM으로 이렇게 쫙 보이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뭔가 어떤 BGM이 뭔가 들리면 좀 웃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거를 진짜로 내가 영상으로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것들이 최근에 약간 좀 광기 어리게 빠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신가 봐요. 즐거운 건 너무 즐거운데요. 가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취미에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맞나?
왜냐면 제가 바쁘거든요. 실제로 바쁜데 뭔가 취미에 이렇게까지 시간을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 그런 게 약간 진정한 오타쿠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브이로그를 18분짜리를 편집을 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한 20시간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18분짜리 하나를 편집을 하는데. 근데 저는 렌더링을 돌려놓고, 이제 업로드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컴퓨터 용량 때문에 그 파일들을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파일들을 삭제하기 전에 이렇게 돌려보면서도 이미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도, 아, 여기에 요 자막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정말로 빠지셨네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정신이 없어요. 사실상 현 시대에 딱 맞는 영상이지 이렇게 않을까. 막 옹짱짱짱짱 BGM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효과음도 그냥 3분에 한 번씩 나오면 되고, 뭐 그냥 뭐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면 되는데 샹슝 짱짱짱짱 이러니까 영상의 퀄리티는 오히려 안 올라가고 정신은 없는데 그냥 나만 즐거운 거죠. 사실 약간 이런 거네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모든 걸 모든 걸 준비한. 나왔어. 맞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고, 저는 썸네일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썸네일에 제가 썸네일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은 거예요. 이만큼의 정보를 넣어서 제가 GPT한테 이 썸네일 어때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정신없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걔는 뭘 좀 모르네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이 볼까 막 이런 질문이었는데, 뭐 좀 정신이 없으니까 좀 줄여라 했는데, 넌 트렌드를 몰라 그러고 그냥 내렸어. 아직 GPT도 발전할 부분이 있는 그럼요, 걸로 그럼요. GPT가 저로 인해서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쌓였네요. 그럼요. 저로 인해서. 예. 그런데 약간 오타쿠는 이런 것 같아요. 오타쿠의 본업은 음, 덕질이고, 음. 분업이 이제, 이제 부업 자체가, 그러니까 부업하는 것이 우리의 현생을 살아가는 것. 그쵸. 약간, 근데 예. 저는 지금 현생이 두 개기 때문에 진짜 바빠야 돼요. 심지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빠야 되거든요. 바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영상 1분에 자막이 하나가 더 달렸으면 좋겠는 그 생각. 그런 것들이 너무 조금 약간, 아, 진짜 나 오타쿠는 오타쿠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브이로그를 막 그렇게까지 즐겨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자막 스타일을 쓰는지 궁금하니까 브이로그도 좀 더 찾아보게 되고, 예능 볼 때도 자막이 이렇게 올라오네? 자막 이렇게 내려가네? 막 여기 이렇게 색깔이 퍼지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나 요즘에 진짜 이게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연출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쵸. 그거를 연장선상으로 보자면, 편집하는 것 자체가 요새는 연출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거기다가 제 인생이잖아요. 저는 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자기애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서 제 영상 보는 거니까 전 재밌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편집을 하는 게 요즘에 가장 빠져있는 거입니다. 네. 즐거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뭐, 네. 공감이 하나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공감이 필요 없죠? 어, 아니, 왜냐면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는 건데. 공감해주세요. 와우! 정말 즐거우셨겠어요? 네. 어떻게 해도 비꼬게 되네요. 네, 최근에 빠진 거 있으신가요? 최근에 빠진 거는 오은영 박사님. 어, 이게 말이 약간 이상하네요. 왜냐면 오타쿠 토크라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오은영 박사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음.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금쪽이 영상을 요새 보는데요. 보면서 진짜 오열해요, 진짜로. 음. 그거 보는데, 너무 그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닮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해요. 맞아. 정말 멋있으신 분이죠. 네. 옛날에는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찍으실 때는, 무서워. 이랬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때 아이였으니까. 맞아요. 왜냐면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금쪽이는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이제. 어른, 오늘 얘기한 얘기와 약간 좀 연장선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때는 우리가 아이였어요. 우리 아이요. 맞아요. 우리가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시각적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맨날 이렇게 팔 잡고서 눈 보라고 얘기하시는 게, 무서워. 나도 눈 봐야 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금쪽이 보면서, 이해가 된다. 왜 눈을 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면서,
되게 그래서 요즘 제 릴스를 보면은 다 오은영 박사님이에요. 릴스 최대 몇 시간까지 보신 적 있으세요? 세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저는 하루 종일 보라 그러면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어요. 저 진짜 최근에 릴스를 6시간을 봐가지고 알고리즘을 막았어요. 아, 진짜요? 알고리즘을 막았더니 컴퓨터로 보고 있더라고요. 집념이네요. 그쵸. 오타쿠들은 약간 이런 집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타쿠 토크 마무리해 보았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어릴 때 기대했던 어른의 모습과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 인생 문제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죠. 네. 네, 좀 더 어른이 돼서. 가능한 건가요? 14일이면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14일이면 사실 조금은 어른이 되어 있어야 돼. 한 0.5% 정도? 0.5% 정도는 더 어른이 된 모습으로 더 몰근몰근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제발 들어줘! 들어줘! 안녕. 안녕!